반갑습니다. 송주준입니다. 길고 길었던 연휴가 아쉽게도 또 끝이 났습니다. 지난주 한 금요일부터 쉬었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.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토요일, 일요일, 월요일, 화요일, 수요일까지 이렇게 긴 또 연휴가 지속이 됐었는데 뭐 연휴도 이제 끝이 났죠. 근데 이번에 연휴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게 너무 덥다. 희한한 것 같습니다. 이게 진짜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 것인지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인지 뭔지는 뭐 제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9월 달 추석에 햇빛이 이렇게 쨍쨍한 기억은 있는데 이렇게까지 날이 더웠던 적은 있는가?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. 심지어 지금은 밤에도 덥더라고요. 한 26도, 27도 이렇게 되니까 그거 완전 열대 아닙니까? 밤에도 아직까지도 9월 중순이 지금 훌쩍 지났는데 에어컨을 트는 막 이런 지경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날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추석도 밥상머리에서 대도 안 되는 또 희한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중에는 또 가정의 평화를 깨기 위해서 이재명은 뭔 죄가 있냐? 라든지 문재인과 문다혜가 뭔 죄가 있냐라든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들은 막 스트레스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좋은 소식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드디어 추석 연휴가 끝이 나고 난 뒤에 누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다. 문다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. 자, 문다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문재인도 당연히 소환 조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왜? 검찰의 논리 자체가 두 사람이 지금 공동 전범이라는 거 아닙니까? 두 사람 다 지금 이제 범죄자라는 거거든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뇌물 혐의가 지금 이제 공동체로서 인정이 돼가지고 이거는 뭐 제3자 뇌물죄도 아니고 그냥 뇌물죄입니다. 그래서 문다혜랑 문재인 두 사람이 이제 공범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문다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면 문재인에 대한 소환 조사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.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형사적으로 봤었을 때 부부가 됐거나 그리고 또 이제 자식이 됐거나 자식과 뭐 부모가 됐거나 일가족을 갖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뭐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뭐 금기시되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부녀가 한꺼번에 이제 소환 조사를 받는 경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문다혜가 먼저 가시고 그래야 한 다음에 찬찬히 한 2, 3주 정도 있다가 문재인도 따라가지고 소환 조사 받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. 심심하지는 않으실 겁니다. 어쨌거나 김정숙 같은 경우도 샤넬 자켓 그것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어가지고 조만간 소환 통보가 될 테니까. 자,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문재인이가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자기 근황 한 가지를 올렸더라고요. 근데 댓글창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. 뭐 어쨌거나 근데 그 댓글을 뭐 볼 필요는 없고 문재인이가 도대체 어떤 사진을 올렸냐? 요 지금 사진을 올린 거거든요. 자, 지금 보시는 바처럼 폭염은 가을을 막지 못하고 무르익은 들판은 황금빛 풍요로 채워질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폭염이 가을을 막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막을 수 없는 게 뭐겠어요? 본인에 대한 수사겠죠, 그렇죠?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거 그거는 우리 그 문재인 씨께서 저런 식으로 뭔가 농사를 짓고 텃밭을 가꾸고 그런 것보다도 본인에 대한 어떤 적폐에 대해서 명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거 그게 대한민국이 풍요로워지는 길 아닐까요? 뭐 답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. 자, 근데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. 사진을 지금 다시 좀 보시게 되면은요. 5개 정도의 사진을 올렸는데 5개의 사진에 공통사항이 한 가지가 있죠. 바로 문재인 혼자서 지금 텃밭을 저런 식으로 가꾸고 있다라는 겁니다. 사진을 찍어주신 분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사진을 쭉 봤을 때는 지금 전부 다 혼자 등판하고 있는데 자,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? 물론 이제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눈치 없이 어떤 사람이 한 명이 같이 꼽사리가 지금 껴져 있긴 있는데 5개의 사진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이제 문재인 혼자서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심이 좀 되는 게 뭐냐?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창 문재인이가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었을 때 양산에 지금 이제 사저를 짓기 위해 가지고 땅을 샀었는데 그 땅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? 그게 이제 원래 농경지라는 거예요. 농경지라고 하는 것은 농사에 대한 어떤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기 위해 가지고 그 자격증을 따는 것도 굉장히 좀 번거롭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은데 문재인 같은 경우는 심지어 청와대에 지금 틀어박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광화문 쪽에 있지 않습니까? 그 양산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무슨 뭐 헬기 타고 막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주말마다 가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랬던 대통령인 문재인이가 농사 자격증
같은 거를 바꿔서 양산의 그 농경지를 갖다가 값싼 가격에 사고,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양산시에서 그거를 건물로 올릴 수 있도록 형질을 바꿔주는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?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문재인이가 몇 억 가까이 되는 시세 차익까지도 누렸다라는 거 아닙니까? 자,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이거는 일단 불송치가 되기는 했습니다만,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끝내긴 했습니다만,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김경률 회계사가 딱 추석에 올라와 있는 문재인의 저 사진을 보고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하더라고요. 자, 김경률 회계사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.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왜 농사 짓는 사진을 혼자만 찍느냐 가지고 이야기가 있던데, 잘한 건 잘했다라고 하고 작은 건 넘어갈 줄 알아야 한다. 작년 초에 김경률 본인이 농사 짓는 사진의 배후에 거대한 음모가 있을 수 있다는 뇌피셜을 얘기했는데, 자, 여기서부터 이제 뇌피셜이 나오는 겁니다.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격 증빙으로 농사 짓는 사진만 한 것이 없다 했는데, 또 하나 지극히 중요한 것은 농지 보유자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서 지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것이다. 그래서 두 번째 사진에서 눈치 없이 찍힌 놈이 누구냐? 이렇게 지금 김경률 회계사가 얘기하고 있어요. 이게 지금 무슨 소리겠습니까? 세법상 봤었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겠다라고 한다면은 농경 같은 거를 이제 하게 된다면은 뭔가 농사에 뭐 투자를 하고 농사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면은 농사를 우리가 또 이제 부흥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같은 거를 감면해 주는 게 있나 보죠. 저희 집은 뭐 농사 짓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, 근데 이거를 이제 또 편법으로 문재인이가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양도소득세 감면 같은 걸 받기 위해서 농사 같은 거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, 입증할 때 제일 좋은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? 사진이겠죠. 다른 게 뭐가 이렇게 무슨 뭐 내가 감자를 키워가지고 감자를 이렇게 재배를 해놨습니다. 뭐 감자 그거 막 갖다 줄 겁니까? 그거 뭐 다 상할 텐데 그 사이에.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는 거, 어떤 식으로 내가 지금 농사에 힘을 쏟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진에 찍어 놓는 게 제일 좋은 것인데,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. 그 전제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?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서 지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.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남이 그냥 뭐 알바비 같은 거 얼마 조금 줘가지고 양도세도 소득세를 한 1,00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 100만 원 정도 누구 시켜가지고 농사 좀 지어주세요. 뭐 주변에 있는 그 시골에 계시는 분한테 그렇게 해주세요. 라고만 하더라도 900만 원이나 세이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 혼자 했다라고 하는 거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는데, 딱 두 가지를 생각해 봤었을 때 문재인의 지금 저 농사를 짓고 있는 사진의 공통점이 뭐다? 바로 혼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를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사를 짓는 것조차도 사실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.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론 이제 농지법 위반 자체는 혐의 없음으로 됐기는 했습니다만,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 편법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효한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이 농경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문재인의 그 처남 있지 않습니까? 김정숙의 동생이죠. 그 처남 같은 경우도 참 진짜 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지적이 많았었는데,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본인 스스로 같은 경우도 뭐 투기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적폐라는 식으로 난리를 쳤다가 본인 스스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질 변경을 통해 가지고 3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수익을 거둬들였거든요. 그거는 투기 아닌가요? 그리고 이제 그 처남 같은 경우는 막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. 이분 같은 거는 아예 그냥 그린벨트를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. 2002년도부터 2005년도, 2009년도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실질적으로 투자했던 금액은 11억 정도를 갖다가 그린벨트로 정해져 있는 그 토지를 갖다가 매입을 했는데, 이거를 나중에 LH로부터 보상을 받았던 금액이 무려 58억입니다. 그러니까 47억 가까이 되는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 차익을 거둬들였던 것이고요. 그리고 난 뒤에 눈에 띄는 게 뭐냐? 물론 이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케이스 같은 경우는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아닐 때인데,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2020년도에도 똑같이 고등동에 있는 대토 보상 토지를 갖다가 또 매입을 했더라고요. 78평 정도를 갖다가 8억 4,400만 원에 매입했다라고 하는데, 항상 그러니까 이분이 5번 정도 샀던 이 토지에 대한 내역을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LH를 통해 가지고 보상을 받는 그런 것들을 노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
생각이 들죠. 근데 딱 요 LH에 대해 가지고 그때 이제 문재인이가 강조해왔던 게 뭐였습니까? 한창 이제 그 LH 직원들이 투기했다 뭐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.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청와대가 해명을 내놨던 게 뭐였냐? 20년 이상 묘목 식재업에 종사해왔던 그 김씨 이제 차남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가지고 토지를 샀던 것이다. 얼마를 번 게 무슨 관계냐라는 식으로 이제 막 그때 이제 얘기를 하던데 딱 정확하게 그게 투기다. 그것이야말로 적폐다라고 문재인이가 본인 스스로 강조를 했었습니다.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? 문재인이가 개발 예정지나 수용 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십수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바로 적폐가 자기 처남인 거예요. 이분이 제일 처음에 그런 식으로 샀던 게 2002년도부터 사왔습니다. 200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도까지 보상을 노리고서 샀다라는 게 누가 봐도 이렇게 명백한 상태인데 문재인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던 수십 년 동안 개발 예정지나 수용 예정지에다가 묘목을 빼곡히 심어가지고 보상금을 늘리는 거. 이 지금 천안 같은 경우도 묘목을 위해 가지고 사업상 샀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하던데 정확하게 그 적폐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? 참 진짜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처남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온통 머릿속에는 돈 버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습니까? 막 토리 같은 그런 것도 이용해가지고 뭐 평산 책방에다 뭘 하고 지는 이제 개벌인인데 양산에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고 왜 이렇게 자본에 미쳐 있습니까? 그런 인간들이 무슨 뭐 투기세로 때려잡겠다 적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진짜 가땅치도 않은 인간들입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